컨트롤 등속도로 움직이는데 뭘 기준으로? x 레퍼런스 프레임 절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컨트롤 볼륨이 등속도,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값은 지금 VR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보면 라지 XYZ는 절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체의 속도고 스몰 XYZ는 이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 속도입니다. 둘 다 유체의 속도인데 하나는 절대 좌표계, 하나는 로컬 좌표계. 요 로컬 좌표계는 뭐예요? 컨트롤 볼륨과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 다시 말해서 이 속도는 뭐냐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볼륨 자체의 속도는 지금 VRF로 컨스탄트가 아니라 컨스탄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등속도 운동으로 컨트롤 볼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모빙 프레임은 뭐냐면은 컨트롤 볼륨과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 그리고 스몰 XY는 컨트롤 볼륨과 같이 움직이는 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속도가 바로 V 스몰 XYZ. 요거는 요 좌표계, 요거는 요 좌표계인데 요 좌표계는 컨트롤 볼륨과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 근데 컨트롤 볼륨은 지금 어떻게 돼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량 방정식에서 뭐가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XYZ. 이건 뭐예요? 로컬 프레임. 다시 말해서 컨트롤 볼륨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로컬 좌표계. 그래서 이 속도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대적인 유체,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대 속도입니다. 뭐가? 유체의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대 속도.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동량 방정식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속도는 그냥 속도가 아니라 컨트롤 볼륨을 기준했을 때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컨트롤 볼륨과 같이 움직이는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유체의 속도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동량 방정식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디어럼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질량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나 운동량 방정식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다 적용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운동량 방정식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안에 인텐시티 프로퍼티도 똑같이 상대 속도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내려가고 요거는 상대 속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모든 우리가 5개의 법칙이 있었죠. 거기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디어럼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이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운동량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다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밑에 건 뭐냐면 그 중에서 특히 운동량 방정식인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인텐시티 프로퍼티도 똑같이 상대 속도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지금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놔두고. 자, 그럼 봅시다. 이번 시간에 이걸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연습하게 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테일을 교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유동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유의 속도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물체와 같이 움직이도록 컨트롤 볼륨을 자 봅시다. 그래서 이때 이 속도는 10m/s로 움직이고, 자 여기와 요것의 단면적은 똑같이 0.03 제곱미터, 0.03 제곱미터. 여기서 나오는 이동의 속도는 30m/s고 덴시티는 컨스탄트, 인컴프레서블이에요. 여기서 베이직 이퀘이션.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리액션 포스를 구하는 거. R sub x와 R sub y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이퀘이션 쓰는데 이것이 운동량 방정식의 이퀘이션,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여기서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상대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인텐시티 프로퍼티도 지금 상대 속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인텐시티 프로퍼티가 1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와 뭐고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쪽 파트이고 이거는 상대 속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 상대 속도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 전체는 뭘 나타내는 거냐? 요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컨트롤 볼륨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에요. 컨트롤 볼륨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라면은 그때 사용하는 속도는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대 속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상대 속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컨트롤 볼륨에서 빠져나가는 질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져나가냐?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속도는 그냥 속도가 아니라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대 속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대 속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the flow is steady relative to the brain. 자, 이건 steady state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빵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steady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메인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절대좌표계를 기준해서 이 속도는 steady state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메인에 대해서 상대적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 속도가 얘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영어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여기서와 여기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V1과 지금 V2. 그래서 V1과 V2는 뭘 나타내느냐? 상대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 속도. 그래서 여기서의 상대 속도, 여기서의 상대 속도. 여기서의 상대 속도, 여기서의 상대 속도는 지금 면적이 같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하고 나가는 것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V1과 V2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물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달라지지만 속도 값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봅시다. 여기서 들어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30으로 일로 가고 얘가 10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10만큼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죠. 그럼 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들어오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30에서 뭘 빼요? 10을 빼면 20이 돼야 되겠죠. 그럼 30에서 일단 20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것도 똑같이 20이 돼야 되죠.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V만 했으면 V는 30이고 U는 10이니까 20이고 여기가 들어올 때도 상대 속도가 20이고 나갈 때도 상대 속도가 20. 자, 그리고 even from at the sections of 1 and 2. 1 and 2에서의 균일 이동이라는 거 하는 얘기고 자, X방향에는 바디 볼 수가 없죠. 중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컴프레서블.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얘는 날아가 버리고 이건 X방향의 포스예요. X방향의 바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서피스 보면은 A1, A2, A'인데 자, 뭐 A' 있으나 말하고 그럼 A1과 A2인데 그럼 A1과 A2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건 뭐예요? 상대 속도 중에서 X방향의 속도죠. 왜? 우리가 지금 X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원래 상대 속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X방향의 속도, X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R섭 X를 지금 구하려고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X방향만 잡은 겁니다. X방향을 잡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인텐시티 프로퍼티도 상대 속도가 아니라 상대 속도 중에서 X방향의 속도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컨트롤 서피스는 A1, A2, A', A'이 있으나 마나 그 A1과 A2에서의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요거는 A1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나가는 질량이죠. 질량 유량이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A1을 통해서 들어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죠. 들어가는 거 나가면 안 되니까. A1을 통해서 들어가는 질량, A2를 통해서 나가는 질량. 그게 바로 뭐예요? 요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스킵. 물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나갈 때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1에서의 상대 속도의 x 성분. 여기서 뭐예요? 2에서의 상대 속도의 무슨 성분? x 성분. 자, V1과 V2 아까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되죠.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인컴프레서블이고 들어간 만큼 지금 나간 겁니다.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되니까 여기의 상대 속도와 여기의 상대 속도는 같아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으고 이 컨텐츠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날아가는 거고 이건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건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쭉 하면은 여기서 A1, A2, A'인데 A'은 아무것도 없고 A1과 A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A1에서 들어오는 질량류랑 이거는 A2에서 나가는 질량류랑 두 개가 서로 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여기 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요거는 서로 그래서 로 V1 A1 이퀄 로 V2 A2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1로 올라와서 요걸 봅시다. 요걸 보는데 로 V1 A1과 로 V2 A2는 어떻게 되죠? 그 값이 크기가 같죠. 그럼 그냥 로 V1 A1으로 얘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 V1 A1이고 요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붙고 U2는 그냥 플러스니까 U2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R 서브 X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자, V1은 여기서의 상대 속도예요. 여기서 상대 속도, 여기에 V1은 단면적이고 벤스트 주어졌고 U2-U1. 자, 그래서 봅시다. U1은 어떻게 되냐? 아까 U1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X방향의 상대 속도는 30-10이니까 아까 20 똑같죠? 20입니다. 여기서의 상대 속도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이쪽. 여기 상대 속도가 20이니까 나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상대 속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마? 20. 그런데 U2에서의 X방향의 속도 승부는 그냥 20을 바로 넣으면 안 되고 X방향의 승부를 뽑아야겠죠? 지금 각도가 60도니까 코사인 60도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시메트릭 세크거든요. 그래서 U1 도구하고 U2도 그랬으니까 여기다 다 때려 집어넣고 이 값들은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다 때려 집어넣으면 값이 마이너스 599뉴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599뉴턴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속도 운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상대 속도에 주의하고 또 U1과 U2 요거 좀 보시면은 U1은 그냥 V1의 크기와 같고 U2는 지금 각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X방의 성능 부분만 뽑아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좀 주의를 하세요. 자, 그리고 X방향의 성분을 구했으면 이제 Y방향의 성분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Y방향의 성분을 갖다가 표시를 하면은 여기서의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Y를 잡았으면은 상대 속도 중에서 Y 방향의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그대로 상대 속도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서페이스 폴스는 지금 R sub Y가 있고 Y 방향의 바디 폴스는 mg. 다시 말해서 이 덩어리에 무게가 있는 거죠. 그 덩어리는 아래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컨트롤 서페이스는 A1, A2, A', A' 있으나 마나. 그리고 A1은 어떻게 돼요? A1은 Y방향의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A1은 생각할 필요 없고 A' 빼고 그럼 A2만 남겠죠? A2에 대해서 대칭하면 로우 V2, A2 그리고 여기는 Y방향의 성분. 자, 로우 V2, A2는 아까 다 구했죠? 앞에서 로우 V1, A1 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Y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해요? 구하려면은 사인 세타로 해서 보정을 해줘야겠고요. 그럼 사인 60대로 곱하면 17.7가 그러면은 자 V2 로 V1 A1 이건 아까 다 구했고 V2는 여기서 이거 구했고 이거 집어넣으면은 얼마 나오냐? 1046이 나옵니다. 이 1046은 뭐냐? 애초에는 Y방향의 운동량이 없었는데 나같은 Y방향의 운동량이 생성됐죠? 그만큼 생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정도는 거죠. 물론 여기서 mg는 뺐습니다. 중력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R sub Y로 구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R sub Y 마이너스 mg로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액션 펄스는 빼고 지금 운동량, Y방향 운동량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힘만 계산을 한 겁니다. 질문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연습을 해주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재 속도 그래서 우리 질량비를 질량비인데 이때는 뭐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다 떠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m 다시 나타내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질량이랑 나가는 질량이랑 의미하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하면 컨트롤 서비스에서 빠져나가다 들어가는 질량을 갖다가 총합하면은 빠져나가고 들어나가는 질량이랑을 갖다가 총합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요건 바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질량이랑을 의미한다. 그러면 좀 생각하기가 좀 빨라져요. 그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식을 이렇게 구사하는 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식을 쫓아가고 각각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가고 들어가는 질량이량을 의미한다. 하다시고 모멘텀 계정 for 컨트롤 볼륨 with rectangular acceleration. 직선 가속도를 갖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운동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뀝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는 이 컨트롤 볼륨 다시 말해서 컨트롤 볼륨과 같이 움직이는 레퍼런스 프레임 컨스탄트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속도가 컨스탄트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가속도를 갖는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봅시다. 라지 XYZ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픽스드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했을 때 위치의 속도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은 컨트롤 볼륨의 속도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 이건 로컬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컨트롤 볼륨의 속도 플러스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의 상대 속도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전체 픽스드 프레임에 대한 위치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픽스드 프레임 절대 좌표계, 픽스 프레임을 여기서 절대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위치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그 가속도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레퍼런스 프레임 이건 뭐냐면은 컨트롤 볼륨의 가속도 플러스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한 위치의 가속도 이 두 개의 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매스를 곱해주면은, 힘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매스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여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서 매스를 곱할 거예요. 여기에 양변에 매스를 곱하니까, 왼쪽은 이제 힘이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매스를 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스를 곱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매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요 놈을 남겨놓고, 요 놈을 뒤로 왼쪽으로 보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것도 뭘 나타내냐? 이거 뭘 나타내냐? 오른쪽으로. 요거는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운동량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한 요건 뭐냐?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한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요 PXYZ.
자,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한 운동량을 갖다가 시간에서 지분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죠? 움직이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 속도, 상대 속도, 상대 속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바로 전에 배웠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왼쪽엔 그냥 힘들의 합이 아니라 요 텀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컨트롤 볼륨의 가속도를 갖는 경우에는 요게 추가적으로 왼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대로 상대 속도를 갖고 있는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식 우리가 배운 거 바로 전에 배운 거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왼쪽에는 무조건 외력이 들어갔는데 이 컨트롤 볼륨이 가속도를 갖는 경우에는 왼쪽에 요 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컨트롤 볼륨 자체가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뭐예요? 0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얘가 0이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바로 최종적인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바로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이게 상대 속도 들어가고 상대 속도 들어가고 상대 속도 들어가서 해서 요거는 로컬 작극에 다시 말해서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운동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식이고 왼쪽에는 무조건 다 힘이 들어가는데 서피스 포스 파티클이 들어가는데 단 가속도를 가질 경우에는 가속도와 연계된 이런 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컨트롤 볼륨이 갖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건 등속도 그러면 이 항은 없어져 버리고 바로 전에 배운 식으로 그대로 복귀가 되는 거죠. 가속도를 갖는 컨트롤 볼륨의 경우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나머지는 속도를 갖고 있는 등속도를 갖고 있는 운동량 방정식하고 동일한데 이 항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겠다. 나가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프린시플. 자, 앵귤러 모멘텀 프린시플을 이제 레이너드 트랜스포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와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그걸 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는 요건데 이게 바로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입니다. 요 놈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뭐냐? R 크로스 프로덕트 B. 이게 바로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이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때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는 이건 앵귤러 모멘텀이고 이거는 지금 R 크로스 프로덕트 B가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된다. 다 때려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토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크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토크고 물론 서피스 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가 있을 수 있고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가 있을 수 있고 또 시합스에 발생하는 토크가 있고 이런 토크를 다 합해가지고 여기 토크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모멘텀 프린시플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지 앵글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앵글러 모멘텀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 모멘텀이 아니라 앵글러 모멘텀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인텐시브 프로퍼티도 바뀐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간단히 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전력학 제1법칙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전력학 제1법칙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자, 여기 봅시다. 이게 First Law of Thermodynamics예요. 연력학 제1법칙. 자, 여기서 요 Extensive Property는 에너지 덴시티를 질량에 대해서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에너지 덴시티는 뭐냐?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이거 뭐예요?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이거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게 바로 에너지 덴시티고,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질량에 대한 접근을 하면은 시스템의 에너지가 된다. 이게 바로 extensive property고, 이게 intensive property는 바로 에너지 덴시티 이겁니다. 자, 그러면 extensive property와 intensive property를 아니까 그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고 intensive property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너무나 다이렉트한 거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좀 봐야 돼요. 여기는 Q닷은 뭐냐면은 시스템에 들어오는 열량이고, W닷은 뭐냐면 시스템이 내부의 해준 무게. Q닷, W닷. 그래서 이게 바로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여론. 다시 말해서 컨트롤 버튼과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현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인텐시브 프로퍼티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는 Q다 마이너스 W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W-을 처리해야죠. 다시 말해서 상표버리는 외부에 해주는 일인데,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shift, 노멀 스트레스가 해주는 일, 쉬어 스트레스가 해주는 일, 그리고 기타 등등. 시합을 통해서 받게 해주는 일, 노멀 스트레스를 통해서 컨트롤을 받게 해주는 일, 쉬어 스트레스를 통해서 받게 해주는 일, 그리고 자, 셰프트 워크는 뭐냐면 축이래요. 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해주는 일. 셰프트를 통해서 컨트롤을 외부에 해주는 일을 보통 그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일반적으로 주어져요. 문제를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노멀 스트레스, 워크더 바인디의 노멀 스트레스에도 컨트롤 서피스. 이렇게 컨트롤 서피스가 있으면 여기에 노멀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 노멀 스트레스를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어 스트레스 작용하겠죠. 이 컨트롤 서피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힘을 BF 노멀, 시어 스트레스 발생하는 BF 시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힘들이 해주는 일, 물론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죠. 이거 시간에 대해서 하면은 월크레이. 여기 있는 거죠. W 닷. 그러면은 F 닷 DS 오버 D 벡터 T를 하면은 미분을 취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벨로시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월크레이트입니다. 폴스 곱하기 벨로시티. 노멀 스트레스가 D에 작용하여 CV에 가해준 일은, 여기에 가해준 일은 어떻게 되냐? 노멀 스트레스 작용해서 CV에 가해준 일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스트레스 N은 지금 노멀 스트레스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서비스 벡터의 벨로시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멀 스트레스가 D에 작용해서 CV에 가해준 일이 되는 겁니다. 노멀 스트레스를 표면에 작용해가지고 CV에 가해준 일인데, 우리가 지금 W를 구하라는데 W는 해준 일이란 말이에요. 컨트롤 볼륨의 해준 일. 그래서 컨트롤 볼륨은 이 외부에 해준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요식을 그대로 쓰는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노멀 스트레스가 컨트롤 볼륨을 해준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컨트롤 볼륨은 외부에 해준 일이 이 W 단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반대로 해준 일은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 말고 표면에는 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가 있겠죠. 전달적이. 그래서 여기 이제 시어 스트레스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시어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힘이고 거기에서 되면 이게 시어 스트레스가 D에 작용해서 C부에 가해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W 다시 집어넣어야 될 것은 내부에 해준 일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D를 갖다가 D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쪼개보면은, 이 시어 스트레스를 쪼개보면은, CF를 통해서 일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솔리드 서비스를 통해서 일을 해줄 수가 있고, 포르츠를 통해서도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W다가 샤프트 일을 그냥 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고체 표면에서의 요거는 자, 컨트롤 버리면 지금 이런 고체 표면하고 포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체 표면에서는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트에서도 컨트롤 서피스를 유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달했죠. 그러면은 요 이너 프로덕트를 쳤을 때 요 값은 어떻게 되냐?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저쪽 셰프트 월크를 집어넣어 버리고 나머지 두 개는 0이기 때문에 시어에 의한 1은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셰프 얘는 지금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노멀 스트레스에서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 행해진 일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에서 해준 일은 아까와 같이 정리를 하면은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이제 일렉트리컬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워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주어지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워크는. 그래서 Q-W 닷에서 이 W 닷은 그냥 시프트,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0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뭐 0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여기 일단은 넣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0이 되고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0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W 닷은 이렇게 그런 함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편집된 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Q단 마이너스 W 닷에서 이 W 닷은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런 함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항이 우리가 좀 다뤄야 된다. 보면은 이 항은 이 안에 지금 컨트롤 서피스가 이 안에 있어요. 이걸 약간 살짝 오른쪽으로 넘겨버립시다. 이쪽 한번. 그러면 이제 저쪽이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뭔가 여기 컨트롤 서피스가 양쪽에 다 있네. 접근할 때. 아, 그럼 뭔가 얘를 합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나머지 형태도 거의 동일하고. 그런데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 덴서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with specified 비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노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유체에서는 이제 압력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압력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대부분의 플러스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거. 유체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걸 잘 이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덴서티를 집어넣고 원오버 덴서티를 여기다 넣었어요. 또 곱하기 유리니까 미스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원오버 덴서티는 백엔으로 비체적 위로 표현할 수 있고 덴서티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형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요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P. 물론 이제 프레셔는 컴프레셔니까 앞에 마이너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요거랑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걸 갖다가 묶어버리면은
이거랑 이거를 묶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E 플러스 P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 덴시티인데 뒤쪽은 약간 좀 달라졌어요. 형태가.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보통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 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약간의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요것과 요것과 요걸 합하면 에너지 덴시티인데 거기다가 요 PV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에너지 덴시티에다가 PV가 들어간 거예요. 약간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죠. 조금 달라졌죠. 자, 여기서 U 플러스 PV는 이건 뭐냐면 사실상 또 엔탈피입니다.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P 곱하기 T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C P는 뭐냐면은 프레셔를 일정할 때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연력학 제일 법칙을 표현할 때 컨트롤 버전과 컨트롤 서비스를 표현할 때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왼쪽은 여기서는 shift, shear, others.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3분 정도 컴프레서는 뭐냐? 어떤 유체가 들어와서 압력을 확 높인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바로 컴프레서입니다. 유체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뭔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게 마이너스 447kW입니다. 해주는 일이니까 마이너스 447.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여기서 얘가 질량은 질량 고정의 법칙이고 얘는 연력학 제일 법칙이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정을 했고 시간은 없다고 가정을 한 거고 시프트는 지금 주어졌는데 바로 그게 시프트입니다. 그럼 미로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제 아까 PV가 들어갔죠. 그래서 에너지 덴서티에다가 플러스 PV를 합한 그런 형태가 지금 주고 나가는 게 뭐가 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질량이랑은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그거와 같이 뭐가 빠져나가면 얘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에너지 덴시티가 빠져나가는 건데 하다 보니까 PV도 같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 이제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빠져나간 질량이랑에 요 프로퍼티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 경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죠. 원래 일치를 하는데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퀘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시프트는 주어져. 자, 그래서 외부 일을 해줘가지고 위치의 압력을 높여주는 게 바로 컴프레서예요. 여기서 뭔가 일을 해줘야 압력이 높아지겠죠. 저절로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일반에서는 대기압이에요. 101kPa. 그런데 컴프레서 통과하면서 지금 압력이 커졌어요. 344. 맨 처음에 거의 속도가 없었어요. 공기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근데 여기서 지금 유체의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아무튼 매스 플로 레이트가 9kg/s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죠. 그리고 온도도 같이 올라갔어요. 21도에서 38도. 그리고 여기의 단면적은 지금 여기의 단면적은 0.09제곱미터. 뭐 저쪽의 단면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프레서가 이제 주면은 일을 해주면은 압력이 높아지고 뭐 온도를 높일 마음은 없는데 온도도 같이 그냥 올라갔네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큼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열량은 이때 또 열량도 발생합니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높아지니까 또 열량도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걸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실은 뭐냐면 요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갈 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왜 나갈 때의 속도를 알고 싶냐면은 뭐예요? 에너지 덴서티에 뭐가 들어가요?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 속도를 계산하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시간에 대한 텀은 날아갈 거고, 그럼 나머지 A1, A2, A'인데 A' 있으나만 하고 A1과 A2가 남겠죠. 근데 A1의 경우는 지금 속도가 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1의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A2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빵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속도가 빵이라고 보기 힘들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A1과 A2, 로1 V1 A1 플러스 로2 V2 A2 이렇게 그냥 씁시다. 얘를 그냥 0으로 날려버리기는 좀 안 돼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 M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0으로 해버리면 들어오는 매스 플로 레이트가 없으니까 여기도 로1 V1 A1, 로2 V2 A2. 비록 V1이 굉장히 작다고 해서 그냥 법칙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V1, A1은 지금 들어간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반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넘기면은 로1, V1, A1이 바로 M은 다시 되겠죠? 들어오는 질량 기량이고 로2, V2는 나가는 질량 기량이고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질량 기준으로 치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게 같다는 얘기는 M1과 M2의 질량 기량이 같다는 거고, 그거는 부피가 되고 세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렇게 쭉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U하고 P, U 플러스 PV를 묶어서 이제 엔탈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컨트롤 서피스는 A1, A2, A'인데 물론 A'이 있으면 말하고 A1과 A2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이 A1에 대해서 값이고, 이거는 A2에 대한 값이고. 그런데 여기서 로1 V1 A1과 로2 V2 A2는 뭐예요? 서로 값이 크기가 같죠. 뭐예요? 뭐로 같아요? M-로 같고, M-은 여기 지금 주어져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들어가는 질량 기량이나 또는 나가는 질량 기량이고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둘이가 서로 값이 같은 경우다. 그래서 이건 다 M-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면 되죠. H1 H2.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어떻게 돼요? GG1과 GG2는 서로 같아서 캔슬아웃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캔슬아웃. 그럼 남는 거 뭐냐면은 요것과 요거. 그래서 H2 마이너스 H1 그리고 요거. V1 제곱은 어떻게 돼요? V1 제곱은 아까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V1 제곱 없애버리고 그리고 V2 제곱만 늘어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값들은 M 다스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쪽은 이제 다 구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셰프트를 해서 계산해서 이쪽으로 넘기니까 이거는 부담이 자, 이 W 다 셰프트는 지금 주어져 있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47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계산했냐면 이제 덴서티 나가는 곳에 덴서티를 우리가 이상기차 상대방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엔탈피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H2 마이너스 H1은
C2-H는 CP T2-T1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지금 언제 성립이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관 공식을 만족했을 때 항상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동일한 압력이 아니라도 이 관계식은 항상 성립이 돼요. 그래서 H2-H1은 이렇게 CP T2-T1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식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H2-H1이 이렇게 CP T2-T1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의 E에서의 덴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에서의 덴서티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V2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m·은 주어져 있고, 또 그때 여기서의 출구에서 속도를 구하려면은 덴서티, 여기서의 덴서티와 여기서의 단면적. 근데 이 덴서티가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해서 출구에서의 덴서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25.9m/s 다시 말해서 출구에서의 유체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했으니까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온도의 차이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고, m·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합트는 -447. 왜냐면 얘는 외부를 해준 일은 -447이라고 했죠. 외부를 해준 일이니까 외부를 해준 일은 -447. 그래서 -447을 더하고, 그래서 이거 여기다 -447하고 이 값을 다 때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290kg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가정하고 이제 푼 건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 컴프레서에서는 열량이 어떻게 돼요? 시스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증가분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나머지는 이제 290kW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입니다. 열량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을 해줬는데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고 또 나머지는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 열량은 이제 일을 해줬는데 그만큼 일을 하지, 그러니까 주어진 만큼 일을 하지 않고 일부는 이제 일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없고 나머지는 그냥 열량으로 손실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해줬는데 열이 발생해서 열량으로도 손실이 되니까 이렇게 나간 열량이 이렇게 된다. 맨 처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푸는 건데 이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나가는 열량이죠. 빠져나가는 열량이라고. 일을 해줬는데 일단 압력은 높여줬고, 그래서 원하는 건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도도 높아졌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높아졌고, 열량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원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열량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적용하냐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식인데, 분명히 여기서는 압력이 지금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압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 식이 항상 적용이 된다는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질문.